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람이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인당 평균 차익이 2,800만 원. 여러분,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십니까? 이 중 상당수가 세금 폭탄을 맞았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돈이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S&P 500, 나스닥 같은 미국 지수, ITF 투자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국내 상장 ITF 살까요? 아니면 환전해서 미국 직투할까요? 수수료는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고 세금은 복잡하고 건보료는 또 뭔 소린지 모르겠고 그래서 대충 편한 대로 선택하시죠? 잘못됐습니다. 완전히 잘못됐어요. 이 선택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 자산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수익률 1%, 2% 쪽에서 고민할 시간에 계좌 하나 잘못 선택해서 수익의 49.5%를 세금으로 토해내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 제가 이 지긋지긋한 논쟁, 이 끝없는 딜레마를 완전히 끝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이 아닌 것부터 하나씩 지워나가는 속어법으로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장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운용 수수료요. 미국 직투하시는 분들은 SPY미나 QQQ 같은 낮은 수수료 상품 고르시면 되고요. 국내 상장은 그때그때 수수료 제일 낮은 걸 고르시면 됩니다. 타이거든 코덱스든 큰 차이 없어요. SPY가 SPYM보다 더 좋은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둘 다 S&P 500 추종합니다. 수수료만 SPY 비쌉니다. 끝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수수료 0.01%, 0.02% 차이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솔직히 그거 의미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돈 갉아먹는 괴물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세금입니다. 그리고 어떤 계좌에 담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수수료 따위는 잊으세요. 지금부터 진짜 돈 되는 이야기, 오답을 피하는 진짜 속어법 시작합니다.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는 절대 밟으면 안 되는 지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지뢰 하나를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바로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ITF 사는 겁니다. 왜요? 15.4% 배당 소득세밖에 안 붙는데요. 해외 직투는 22% 양도세인데 15.4%가 더 낮잖아요. 네, 바로 이 생각. 이게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 15.4%라는 숫자는 미끼예요. 달콤한 미끼. 여러분을 함정으로 유인하는 미끼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ITF 투자로 얻은 수익 포함해서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딱 그 순간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2천만 원까지는 15.4%로 끝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 초과분은요? 여러분 월급 사업소득이랑 다 합쳐서 최대 49.5% 세율로 때립니다. 49.5%요. 이건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누진세 구조예요. 소득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 올라갑니다. 이걸 모르고 투자하는 건 눈 가리고 고속도로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10년간 꾸준히 S&P 500 모아서 1억 원 수익 냈다고 칩시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일반 계좌 국내 상장 ITF였다면요. 2천만 원까지만 15.4% 되고요. 나머지 8천만 원은 여러분 소득 구간 따라 최대 49.5%까지 뜯깁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15.4%만 생각하고 투자했다가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이게 세금 폭탄 아니면 뭡니까? 근데요, 더 무서운 게 남았어요. 건강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이 직장가입자는 2천만 원, 지역가입자는 1천만 원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갑자기 매달 건보료가 수십만 원씩 뛰어올라요. 세금은 한 번이지만 건보료는 계속 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수익은 한 번인데 페널티는 평생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반면에 해외 직투는 어떨까요? 배당 소득은 똑같이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 맞습니다. 근데 매매 차익, 즉 사서 비싸게 팔아서 번 돈은요, 수익이 1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분리 과세로 22%에서 끝입니다. 여러분, 월급이랑 절대 안 섞여요. 건강보험료도 영향 안 줍니다. 깔끔하죠? 여기에 더해서 국내 상장 ITF의 치명적인 약점이 또 있습니다. 손익통산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A 종목에서 100만 원 벌고 B 종목에서 50만 원 잃었으면 순수익 50만 원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국내 상장 ITF는 이걸 합산 안 해줍니다. 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그대로 다 떼가고 50만 원 손실은 나 몰라라예요. 해외 직투는요, 당연히 모든 종목 손익 합산해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심지어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로 아예 세금 면제예요. 국내 상장 ITF는 그런 거 없습니다.
수익 나면 바로 15.4% 떼갑니다. 이쯤 되면 결론 명확하죠. 표면적인 15.4%라는 숫자에 속아서 일반 계좌로 국내 상장 해외 ETF 장기 투자하는 건 내 자산에 스스로 시한폭탄 설치하는 겁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ITF 매수하시는 분들 대부분 장기로 가져가서 수익 크게 내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절대로 금융소득종합 과세기준 생각 안 하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원칙 확립합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장기 투자 목적 해외 ITF는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상품으로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 본 값어치 충분합니다. 자, 가장 위험한 길 하나 지웠죠? 그럼 이제 최고의 선택지를 찾아봅시다. 최악의 선택지, 일반 계좌 국내 상장 ITF라는 지뢰밭 깔끔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최고의 선택지 찾아서 그 길로 달려가야죠. 다행히 우리에겐 정부가 직접 만들어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절세 계좌 3대장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 투자 목적이 노후 준비라면 이 연금 계좌 활용해서 국내 상장 S&P 500이나 나스닥 ETF 사는 게 해외 직투의 그 어떤 장점과도 비교 불가능한 압도적 정답입니다. 왜 압도적이냐고요? 이유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세연이라는 시간의 마법입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개념이에요. 이 계좌 안에서는 여러분이 ETF 팔고 다른 거 사든 배당 들어오든 55세 돼서 돈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단 1원도 안 떼갑니다. 눈덩이 굴리는데 중간에 세금으로 떼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세금 없이 오직 수익이 수익을 낳는 복리의 마법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건 케인즈가 100년 전에 이미 증명한 복리의 힘입니다. 맨큐 경제학 원론에도 나와요. 30년 뒤 보면 중간에 세금 뜯긴 눈덩이랑 안 뜯긴 눈덩이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 벌어집니다. 둘째, 저율과세라는 파격적인 할인 혜택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굴려서 거대해진 눈덩이, 투자 원금과 수익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받기 시작하면 그때 세금 내는데요. 세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해외 직투 22%, 일반 계좌 15.4%는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단 3.3%에서 5.5%입니다. 연금 소득세로 끝이에요. 숫자로 보면 더 와닿습니다. 여러분이 1억 원 순수익 냈다고 가정해보죠. 해외 직투였으면 250만원 공제하고도 약 2145만원 세금 내야 합니다. 근데 연금 계좌에서는요? 최대 5.5%, 즉 550만원만 내면 끝입니다. 똑같은 수익 냈는데 세금만 1600만원 가까이 차이 나요. 이게 작은 차이입니까? 셋째, 이건 거의 사기 캐릭터 수준입니다. 세액 공제입니다. 앞선 2가지가 미래 세금 아껴주는 방어 혜택이었다면 이건 지금 당장 여러분 통장에 돈 꽂아주는 공격 혜택입니다. 연금 계좌에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6.5%, 즉 148만 5천원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여러분이 900만원 투자하는 순간 국가가 아무 조건 없이 16.5% 확정, 수익률을 보너스로 얹어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투자가 시작부터 16.5% 수익 보장해주나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 보조금입니다. 안 받으면 바보예요. 이쯤 되면 명확하죠? 노후 자금 목적이라면 다른 선택지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연금 계좌가 정답입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강력한 혜택엔 2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이 돈은 55세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미래의 나를 위한 돈입니다. 중간에 급하다고 깰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 모두 토해내야 하는 엄청난 페널티 있어요. 둘째, 세액 공제 혜택은 소득이 있어서 세금 내는 사람에게만 의미 있습니다. 소득 없는 분이라면 이 보너스 혜택은 못 받으시죠. 하지만 이 2가지 조건만 감당 가능하다면 연금 계좌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자, 그럼 노후 자금은 해결됐는데요. 이런 질문 바로 떠오르시죠? 알겠어요. 그럼 55세 전에 써야 할 돈, 중장기 목돈은 어디 투자해야 하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장 뜨거운 전쟁터가 열립니다. ISA 계좌와 전통의 강자 해외 직투의 맞대결입니다. 연금이라는 막강한 카드로 노후 준비 끝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당장 5년, 10년 뒤에 써야 할 돈도 있잖아요. 결혼자금, 내 집 마련 계약금, 자녀 학자금 같은 중장기 목돈 말입니다. 바로 이 영역에서 대한민국 투자 역사상 가장 뜨거운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한쪽 코너 ISA 계좌, 다른 쪽 코너 오랜 시간 왕좌 지켜온 전통의 강자 해외 직접 투자. 이 둘의 대결은 마치 최신 기술로 무장한 신형 전투기와 수많은 실전으로 검증된 전설적
전투기의 싸움과도 같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도전자 ISA의 강력한 무기부터 볼까요? ISA 비과세 한도 현재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입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되죠. 반면 해외 직투는 연간 기본 공제 250만원, 양도세 22%입니다. 언뜻 보면 ISA가 세율 낮으니까 무조건 좋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 전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강력한 무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 제약이 따릅니다. 첫째, ISA는 최소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3년 지나 만기되면 비과세 혜택 최대로 받기 위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계좌 해지하고 돈 찾거나 연금 계좌로 넘기거나 아니면 다시 3년짜리 ISA 재가입하거나, 바로 이 3년 주기가 복리의 마법에 미세한 균열을 만듭니다. 연금 계좌에서 받던 수십 년간 끊임없는 복리 효과가 ISA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멈춰서 정산해야 하는 구조예요. 둘째, 이 정산 과정에서 복리 효과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3년 만기되어 수익 실현하고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일단 보유 ITF 팔아야 해요.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세금 내죠. 세금 낸 나머지 돈으로 다시 투자 시작해야 합니다. 세금 전혀 안 내고 눈덩이 굴리는 연금 계좌와 달리 3년마다 눈덩이에서 9.9%만큼 눈 떼어내고 다시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장기로 갈수록 이 차이는 무시 못해요. 자, 이때 전통의 강자 해외 직투가 방역에 나섭니다. 해외 직투의 무기는 화려하진 않지만 묵직하고 치명적입니다. 첫째, 연간 250만원 공제 혜택은 매년 리필되고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리한 투자자들은 매년 연말마다 보유 종목 일부 팔아서 딱 250만원어치 이익만 실현합니다. 세금 0원이죠. 그 돈으로 바로 다음날 똑같은 종목 다시 삽니다. 이걸 10년 동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2,500만원 수익을 세금 한 푼 없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ISA처럼 3년 꽉 채워야 쓸 수 있는 쿠폰이 아니라 매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인 셈이죠. 둘째, 해외 직투의 가장 강력한 필살기, 매도 안 한다는 가정 해무기한 과세연입니다. 250만원 초과하는 나머지 수익은 내가 팔기 전까지 세금 단 1원도 안 냅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심지어 30년이든요. ISA의 3년 주기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장기 복리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내 자산이 1억에서 10억 될 때까지 국가는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 중간에 세금 못 떼갑니다. 상황 어떤가요? 한쪽은 단기 화력 막강하지만 3년마다 재장전 필요하고, 다른 한쪽은 화력 약해 보여도 한 번 쏜 레이저를 수십 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의견 나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명백히 우월했다면 진작 논쟁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팽팽하다는 건 두 제도 모두 일장일단이 너무 명확해서 우열 가릴 수 없는 균형점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처럼 정답 없는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 내려야 할까요? 100마디 설명보다 하나의 숫자가 더 강력합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진짜 돈 이야기 해보죠.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꾸준히 S&P 500 투자해서 총 3천만원 수익 냈다고 가정합니다. 해외 직투 계좌에서는 매년 250만원씩 부지런히 수익 실현해서 절세 혜택 챙겼다고 최상의 시나리오 가정해 볼게요. 과연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선수, 해외 직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지런해서 3년 동안 매년 꼬박꼬박 250만원씩 수익 실현했다 칩시다. 3년이니까 총 750만원 비과세 혜택 챙겼네요. 훌륭합니다. 남은 수익 2,250만원은 얄짤없이 22% 양도세 내야죠. 세금 495만원입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2,505만원. 두 번째 선수, ISA 계좌입니다. 3년 의무 가입 기간 채우고 만기되어 기분 좋게 해지한다 가정해봅시다. 계산 아주 심플합니다.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나머지 2,800만원은 9.9% 분리 과세, 세금 약 277만원, 최종 수령액 2,722만원. 결과 보이시나요? 해외 직투가 3년 내내 열심히 절세 노가다 해서 2,505만원, ISA 계좌는 가만히 뒀다가 만기 때 찾았는데 2,722만원. 단 3년 만에 ISA 계좌가 약 217만원 더 벌어다 줍니다. 217만원이면 최신형 맥북에어 한 대 공짜로 받는 셈이에요. 심지어 만약 ISA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기간 짧아도 길어도 세금 측면에서 보면 ISA가 유리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뮬레이션의 핵심 결론입니다.
해외 직투 매년 250만 원 공제가 강력한 무기인 건 맞지만 ISA가 가진 9.9% 저율 과세라는 방패를 뚫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이건 수학입니다. 감정 끼어들 여지 없어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수익금 규모 커질수록 22% 세율과 9.9% 세율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답 정해진 것 같죠? 아, 무조건 ISA가 정답이구나. 근데요, 투자의 세계 무조건은 없습니다. 이 압도적인 ISA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해외 직투를 선택해야만 하는, 아니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한 세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해당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해요. 첫째, 연간 투자금이 ISA 납입 한도를 훌쩍 뛰어넘는 고액 투자자입니다. ISA는 연 2천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매년 1억 원씩 투자할 계획이라면 ISA 한도 채운 나머지 8천만 원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때 국내 일반 계좌로 가면 금융소득종합 과세 맞을 수 있어요. 차라리 22%로 깔끔하게 끝나는 해외 직투가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3년 안에 목돈 써야 할 명확한 계획이 있는 투자자입니다. ISA 혜택 받으려면 최소 3년 의무 보유 기간 채워야 해요. 만약 2년 뒤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해서 깬다면 비과세 혜택 다 토해내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의무 기간 없이 언제든 돈 넣고 뺄 수 있는 해외 직투의 유연성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원화가 아닌 달러 자산 그 자체를 보유하고 싶은 투자자입니다. 국내 상장 ITF 팔면 원화 들어오지만 미국 주식 팔면 계좌에 달러가 그대로 남습니다. 나중에 달러 가치 오를 거 대비하거나 자녀 유학 자금으로 달러 필요한 분들에게는 환전 수수료 없이 달러 보유한다는 장점이 ISA 절세 혜택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자, 오늘의 긴 여정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수수료 0.01% 아끼는 것보다 당신의 세금 결정하는 계좌 선택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래서 당신을 위한 최종 선택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3년 이상 장기 투자 가능하고 연간 투자금 2천만 원 이내라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ITF 투자하는 게 정답입니다. 압도적 절세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둘째, 하지만 ISA 3년 의무 기간 부담스럽거나 투자 규모가 억 단위 넘어가거나 달러 자산 자체 보유하고 싶다면 그때는 해외 직투 계좌가 더 합리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 고르면 좋을까요?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ISA 계좌 활용하신다면 투자 시작하실 때 국내 상장 ITF 중 총 비용 제일 낮은 걸로 선택하세요. 반면 해외 직투 선택하셨다면 S&P 500은 SPYM, 나스닥은 QQQ미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 선택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ISA 계좌 만들어야 할 결정적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돕는 정책의 방향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ISA 계좌 혜택 대폭 강화하려는 세법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납입 한도도 최대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나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계산했던 ISA와 해외 직투 격차가 앞으로는 비교도 못할 만큼 더 크게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때 가서 나도 ISA 만들 걸 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망설임입니다. 특히 ISA 계좌 핵심인 3년 의무 가입 기간은 여러분이 계좌 개설하는 그 순간부터 카운트다운 시작됩니다. 법 통과되기 기다리지 마세요. 일단 계좌 만들어두고 시계 반을 돌려놔야 나중에 혜택 커졌을 때 바로 그 열매 따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지긋지긋했던 미국 지수 투자 딜레마가 완벽하게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환전 타이밍이나 복잡한 세금 계산 때문에 소중한 밤잠 설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정답 알고 있으니까요. 복잡한 건 시스템에 맡기고 여러분은 본업과 삶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죠. 조수가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드러난다고. 지금 제대로 된 계좌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며 에이터르면 나중에 세금이라는 조수가 빠졌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손해봤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데 명확한 기준과 자신감을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위기를 읽어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읽어냈습니다. 행동만 남았어요.